4살에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아빠가 이미 사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빠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야. 다 죽고 없으니까 에이씨 모르겠고 어쩔 수 없다. 이 밑으로 얘를 집어넣어 개족보라 그럽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안녕. 안녕하십니까. 주차김밥입니다. 약 3개월가량 몽탱이로 무지하게 치다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자, 우리의 지금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20명? 무려 25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생각보다 많지. 더욱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해줄 이야기는 지난번까지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야.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이 대표 주자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대표 주자로서 식민지를 막 개척하고 자기 나라에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 그 동시대에 조선은 이제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걸 좀 보자는 얘기지. 자,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가는 그 연도가 약 17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되거든. 21대 왕이 1694년부터 1776년까지 살았어. 요 시대 때부터 한번 보자는 얘기지. 자, 조선의 제 21대 왕은 영조였어. 영빈 이씨와 사이에서 장헌세자를 낳습니다. 장헌세자는 사도세자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 사도세자가 왜 유명하냐면, 영조가 이 장헌세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어. 네가 왕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장헌세자가 나중에는 조금 반정신 이상처럼 돼서 막 사람도 죽이고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조가 장헌세자를 쌀을 저장하는, 옛날에 나무로 만든 통이 있었는데 뒤주라 그랬어. 그 뒤주에 가둬가지고 한여름에 굶겨 죽여버려. 이 장헌세자가 나이로 치면은 한 27세까지 살다가 거기 갇혀서 죽거든. 근데 결혼을 또 했어. 정실 부인은 이제 해경궁 홍씨였고, 여기 이제 숙빈 이씨라는 후궁으로부터도 아들이 많았고, 해경궁 홍씨로부터도 아들이 있었지. 근데 여기가 정실 부인이니까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쪽으로 이제 대를 이어가잖아. 그래서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제 22대 왕은 정조야. 그리고 숙빈 이씨 밑으로도 은원군, 은신군, 은전군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쪽도 어쨌든 간에 왕의 일가라고 보는 거지. 22대 정조왕은 1752년에서 1800년대까지 살았어. 그럼 나이를 대략 계산해보면 한 48 정도 살다가 간 거지. 그리고 제23대 순조 임금이 또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조 임금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저 정조 임금의 정실 부인 말고 또 다른 후궁이 있었어. 그 중에 원빈 홍씨라고 있었다고. 그 원빈 홍씨의 오빠가 누구였냐면 홍국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 홍국영은 자기 이제 여동생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조에게 시집을 보내. 왜 그랬겠어? 정조가 왕이니까 그렇지.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기를 걔도 왕 시키려고 그랬지 않나? 홍국영이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에게 시집을 보내면 이 사이에서 왕자가 태어날 확률이 있잖아. 근데 혹여나 이 아이가 왕이 된다고 하면 이 집안 자체에 엄청난 권력이 생기겠지. 그걸 노렸다고. 그런데 원빈 홍씨와 정조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그리고 원빈 홍씨가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홍국영의 계획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안 됐지. 그래서 홍국영이 어떻게 하냐면, 아씨, 내 동생은 죽어버렸고, 그런데 이쪽 숙빈 이씨의 밑에 쪽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이 상계군이라는 얘를 데리고 옵니다. 이 상계군을 원빈 홍씨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 이게 좀 이상하잖아. 엄마는 병에 걸려서 이미 죽었어. 그 이후에 상계군을 이쪽으로 입양을 시켰다고.
이거 누가 봐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지. 그래서 죽은 원빈 홍 씨의 밑으로 상계군을 입양시켰다는 것을 이 점조 측에서 알게 돼. 이거는 야, 엄마는 이미 가고 없는데 무슨 뒤늦게 얘를 왜 입양을 시키냐. 니네 얘 왕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들켰지. 그래서 이걸 영모죄로 취급이 돼. 근데 조선시대에서 가장 큰 죄는 이 영모죄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영모죄에 걸렸다라는 거는 이미 끝난 거거든. 영모죄에 걸려서 이때까지 좋게 나머지 여생을 살아낸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상계군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스스로 목숨을 자. 끊어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이미 병사했고 상계군도 갔고 그럼 남은 홍구경도 벌을 줘야 되잖아.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 당사자인 홍구경만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다 진짜. 그렇지. 홍구경과 상계군에 관련된 집안 사람 전체 다를 벌을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를 벌을 주는 거지. 자, 벌을 뭘 줬냐면 이 영모죄에 대한 벌로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조선시대 최고의 유배지 어디? 그치? 강화도? 그렇지. 강화도라는 섬으로 이 가족 일체를 싹 다 유배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 23대 순조 왕이 되고 나서 제 23대 순조 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야, 그래도 그 사람들 전부 다 왕가의 피를 가진 사람들인데 강화도에 너무 오래 가 있었다. 자, 돌아오라 그래. 그래서 이 강화도에 가 있던 이 일가들을 도성으로 복귀시켜 줍니다. 또 순조도 한 얼마나 살았는지 대략 계산을 해보면 90년대에 태어나서 34년까지 살았으니까 40. 그렇지. 약 한 44. 44 정도까지 살다가 간다고. 그리고 순조가 순원 왕후 김씨 사이에서 효명 세자를 낳습니다. 이 세자로 책봉을 했다는 거는 사실상 얘를 그 다음 왕을 시키려고 점찍어 뒀다는 얘기지. 세자면. 그치? 근데 1809년에 태어나서 1830년에 또 사망을 해. 그럼 몇 살이야? 대략? 21. 그렇지. 얘는 21살에 또 생을 마감합니다. 참 오래 못 살아요, 이상하게. 자, 근데 이 효명세자는 왜 죽었냐면 각혈이라고 해서 기침을 하다가 피를 쏟는 병이 걸려요. 요즘에 이제 큰 병이 아닌데 이때 이게 엄청 심각한 병이었어. 자, 효명세자가 또 갑자기 죽어서 그 다음 제24대 헌종이 왕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순조 때 이 유배 갔던 이 일가족들을 다시 복귀를 시켜주잖아. 1831년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태어납니다. 바로 이원범. 자, 이원범은 여기 상계군의 형제 정계대원군하고 용성부대 부인 염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그러고 나서 제24대 헌종이 제위에 있을 때 1836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남응중이라는 사람과 남공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또 기타 등등등 몇 명이 이원경을 옹립해서 얘를 한번 왕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짓을 또 벌인다고. 이거 역시 또 뭐야? 영모. 그렇지. 이때 또 성공하면 되는데 들켜 또. 또 영모죄에 걸려. 근데 이 이원경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얘하고 이름이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한. 비슷하지. 이원범의 이복 형이었어. 그것도 뭐 영모죄 하다가 걸렸으니까 다 죽었지. 그리고 또 이 이원경과 이 관련된 사람들과 연관된 가족들은 또 어디로 가? 또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원경의 이복 동생이니까 이원범도 어디로 갔겠어? 유배를 다시 갑니다. 강화도로 다시 가버렸어. 그런데 헌종이 또 나이를 계산해봐.
27년에 태어나서 1849년에 또 사망을 하면 약 22살에 또 사망을 합니다. 별로 오래 못 살았어. 근데 잘 봐. 벌써 영모만 이 비슷한 기간에 2번 있었지. 왕들도 오래 다 못 살았어. 아빠 생각에는 이때 왕권이 굉장히 약했을 거야. 왕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무서웠다라면 감히 영모를 꾸밀 수 있었겠어? 왕이 만만했던 거지. 뒤집을만 하니까 얘들이 이런 일을 꾸미다가 걸리는 거야. 그지? 근데 또 얘가 그렇네. 22살에 또 갑자기 죽었네? 근데 또 아들을 낳고 죽었으면 그 아들을 그 뒤에 왕으로 시키면 되잖아. 근데 또 이 헌종이 너무 이런 나이에 죽는 바람에 이렇게 후사가 없었어. 아, 그래서 X쳐놓구나.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왕은 끊기면 안 되거든? 계속 그 해, 왕이 사망을 하면 바로바로 뒤를 이을 왕이 있어요. 왕은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쪽에는 이미 라인이 이제 끝났고, 그 왕 피가 요만큼이나 섞인 애 있으면은 다 찾아와. 근데 이쪽이 여기도 죽었지. 이원경도 죽었지. 그러니까 막 찾다가 보니까 정계대원군도 죽었어요. 이원범이 남아있는 거야, 강화도에. 아, 혼자 농사, 야, 얘 데리고 와라. 얘 데리고 와. 그래서 갑자기 1849년에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던 이원범이 와가지고 제25대 임금 철종이 됩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이때 이 이원범을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순원 왕후 김씨였어. 이원범을 데리고 와서 덕안군으로 명을 한 다음에 얘를 창덕궁이라는 궁궐에서 왕 즉위식을 치르고 25대 철종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왕이 되려면 이 왕가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를 누구의 아들로 삼냐면 이 철종을 순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다고. 근데 이게 잘 봐. 헌종의 아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맞잖아. 왜 순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들로 입양을 시켰냐면 잘 봐요. 헌종이 언제 태어났어? 1827. 7년에 태어났는데 얘는 1831년에 태어났어. 그러면 얘 아들로 집어넣으면 아빠와 아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4살. 4살 차이 나지. 4살에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야, 네.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되네. 오케이? 됐지? 그러면 효명세자 밑으로 집어넣자. 그랬는데 효명세자는 언제 사망했어? 30. 30년에 사망했는데 얘는 언제 태어났어? 아, 말이 안 되잖아. 아빠가 이미 사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빠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야, 대박이다. 유령이 임신을 시켰냐? 안 되지? 야,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여기도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야. 아, 순자 안 죽었구나, 아직. 아니, 순조 죽었지. 죽었으니까 헌종이 왕을 했지. 근데 이제, 야, 예전에 순조 살아있을 때 이런 애가 입양되어서 왕자로 있었다고 하자 해서 이쪽으로 집어 넣은 거야. 아, 뭐야, 그럼. 근데 또 잡아. 또 더 웃긴 게 있어요. 그러면 순조의 아들이면 효명세자하고 같은 라인이잖아. 여기에 원범이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순조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헌종보다는 한 대 확률이 높잖아. 근데 헌종 밑으로 왕이 되려면 헌종의 아들 라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헌종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로 입양이 된다고. 뭐야, 이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고 없으니까 얘밖에 남은 애가 없어서 에이씨 모르겠고 어쩔 수 없다. 야, 족보는 좀 꼬였지만 이 밑으로 얘를 집어넣어. 얘가 25대 철종으로 등극을 한다고. 자, 한마디로 뭔가 꼬였지? 오케이?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개족보라 그럽니다. 완전히 족보가 다 꼬였다고. 그지? 근데 거기다가 라인도 이 해경궁 홍씨 정실 부인 라인에서 숙빈 이씨의 후궁 라인으로 또 넘어와 버렸지. 여기까지 이래서 자, 조선시대 말기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판이었다는 얘기지. 왕권도 약했고. 자, 그런데 이 이원범이 조선의 25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이는 18살이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얘가 궁궐에 살면서 왕자 수업을 굉장히 차근차근 받아왔더라면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왕들이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18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거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지만 이때는 충분히 어른 행세를 할 수 있을 때였기 때문에
왕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얘는 이전까지 계속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잖아.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한 개도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때 누가 대신 정치를 하냐면 순원 왕후 김씨가 대신 정치를 해준다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새도 뭐였지? 수렴청정이라고 해. 들이 울 숫자에 발염자 그리고 들을 청자 정사 정자야.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발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발이 아니야. 그 옛날에는 대나무나 이게 갈대 같은 것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여러 가닥을 탁 엮어가지고 뭐 뒤가 살짝 비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내리면은 햇빛도 좀 가려지고 요즘 이게 커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물건이 있었어. 그걸 발을 내린다 그러거든. 그지? 그러면 발을 들이우고 정치를 듣는다. 그래서 수렴청정이야. 그럼 그 발을 들이운 그 발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순원 왕후 같은 대왕 대비나 왕 대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 실제로 정치를 할 때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뒤에 이렇게 살짝 비치는 발 같은 게 있었고 이 뒤에 대왕 대비나 왕 대비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지금 그 결정은 하지 마. 그럼 얘가 안 돼! 얘기를 하고 야 그거 오케이 해. 그러면 그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 정치를 실제적으로는 이 발 뒤에 앉아있는 이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하는 거였다고. 이걸 수렴청정이라고 했다고. 그러다가 3년 후 1852년에 이 철종이 직접적으로 친히 정치를 했다고 해서 친정을 시작하게 돼. 철종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결혼해서 왕비를 얻어야 되잖아. 근데 이 왕비가 잘 봐요. 누가 왕비로 오냐면 철인 왕후 김씨라는 여자가 왕비로 들어온다고. 근데 순원 왕후 김씨하고 이 철인 왕후 김씨가 같은 김씨야. 자, 이 철인 왕후 김씨는 김문근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 당연히 뭐 아빠니까 같은 성, 같은 김씨겠지. 근데 이 모든 세 명의 김씨가 다 어디 집안 사람이냐면 안동 김씨였다고. 그렇지. 자, 이 안동 김씨가 이 조선시대 후반기에 세도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가문이야. 세도 정치는 왕의 친인척들이 정치에 간섭을 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 그 사실상 세도 정치 시대에는 왕은 그냥 종이 호랑이야.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고. 근데 이 원범, 철종도 해보고 싶었던 정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제 25대 철종, 이원범, 그리고 안동 김씨 집안의 세도 정치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된다고.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순식간에 또 이 세력에서 밀려나갈 수가 있다고. 자기들이 세력을 갖고 있을 때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려는 노력을 엄청 했어. 그 대표적인 게 삼정의 문란이지. 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백성들의 피를 엄청 빨아먹어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뜯어낸다고. 그에 반면 철종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었을까? 철종이 살았던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강화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했잖아. 농사 짓고 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살았다고.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정말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백성의 백성 정치. 그렇지. 가난을 구제하고 싶은 욕망이 상당히 있어.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싶어 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반대했던 세력이 안동 김씨 세도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거지. 철종 임금이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펼쳐 나갈지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4살에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아빠가 이미 사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빠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야. 다 줄 거 없으니까 에이씨 모르겠고 어쩔 수 없다. 이 밑으로 얘를 집어넣어 개족보라 그럽니다.